2부에서부터는 이제 그냥 해외여행 관련된 각자 이야기들이나 뭐 얘기거리들, 주제들 얘기해 볼 건데 제가 1부에서 못 물어본 게 있어서 2부 시작을 좀 그걸로 하려고 해요. 궁금했던 게 아까부터 여행을 3개월 동안 갔다 오셨는데 왜 갔는지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여행을 왜 갔는지. 뭐 그냥 시간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이것도 그치. 있겠지만 그걸 깜빡했네. 뭔가 그게 항상 궁금해요. 그 동기. 왜냐면 여행이라는 게 사실 삶의 어떤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쵸. 먹고 살기 위해서 여행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문화생활이죠, 문화생활. 그쵸. 근데 그 문화생활을 진하게 즐기다 오셨는데 왜 그렇게 기획을 했는지. 돈도 엄청 많이 들었죠, 솔직히. 그쵸. 원래는 제가 그 유럽 여행이 버킷리스트처럼 있긴 했어요. 혼자 가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1년간 휴학을 했거든요. 1년간 휴학을 하고 나서 원래 이제 1학기 동안 돈을 열심히 모으고 여름에 한 달 동안 다녀오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를 같이 나누니까 부모님께서 먼저 너 유럽 여행 갈 생각 없냐 하니까 저 갈 생각이었다. 갈 생각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지원해 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부모님께서 먼저. 근데 이제 제 계획이랑 달랐던 거는 저는 간다면 여름쯤이었는데 근데 이제 3달 이상 갔다 올 것? 부모님께서요? 조건을 몇 개 거신 거예요. 신기하네요. 3달 이상 갔다 올 것? 그리고 돈은 이만큼만 지원을 하겠다. 돈이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3달 많았지만 그쵸. 3달 치고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아둔 그 조금의 알바비랑 또 이제 다른 친척분들도 조금씩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여유롭게 돼가지고 갔다 오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버킷리스트 같은 거를 조금 세웠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번에 성취한 이루게 됐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부모님께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왜 3달 동안 경험을 많이 약간 너무 찍먹 느낌보다는 그거가 컸어요. 일단 휴학을 하는 동안 이제 너무 허투루 보내는 것보다 어쨌든 느끼는 것도 많을 거고 개인 스펙으로 되게 좋으신 부모님을 잘 둬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갔다 왔고 좋다. 너무 좋다. 그럼 저 궁금한 게 나중에 이제 자식이 생기면 부모가 되시면 그렇게 똑같이 해주고 싶나요? 완전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너무 성격도 조금 바뀌었고 진짜 갔다 오니 하긴 근데 그 엄청난 그 변화 인생에 살면서 거의 가장 큰 어떤 변화의 시기였을 거예요. 너무 다른 생활이니까. 맞아요. 되게 고난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저는 일반적으로 약간 클리셰적으로 보통 해외여행 간다고 하고 뭐 한 달 넘게 혼자서 간다고 하면 안전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니까 부모님들께서 어떤 거 설득하는 과정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완전 정반대네요. 부모님도 그 아버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저희 집에 전통이 있어요. 무언가를 할 때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진짜요? 이렇게 하겠다. 약간 스티브 잡스 같다. 그 제가 초등학교 때 막 어학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그 형이 그때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나도 갈래 하면서 초딩인데 나도 가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한테 그때 인생 첫 PPT를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요? 그 코스 제가 직접 그 프로그램 알아보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거를 하면 좋은 이유 막 하면서 해가지고 약간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첫째를 보낸 직후라서 부담이 조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근데 하니까 됐고 이번에는 부모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시고 그 후에 저한테 진행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중간 발표를 한번 하고 어떤 식으로 코스를 짰고 예산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이게 턱없이 부족한 예산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받는 덕분에 가능해졌는데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사시키신 거네요. 그러면 진짜 예산을 탁 해가지고 3개월짜리면 큰 프로젝트긴 해요. 큰 프로젝트지. 예산도 많이 들고 아버님 스타일이셔가지고 되게 좋네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크다. 근데 왜 항상 유럽이 버킷리스트라고 하셨는데 왜 유럽일까요? 왜냐면은
미국도 있을 거고 다 중국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은데 왜 유럽을? 이게 유럽을 네. 한 곳에 뭐 어학연수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거면은 미국이 훨씬 좋은데. 그쵸. 근데 유럽이라는 거의 장점은 이제 나라가 여러 개가 한 번에 뭉쳐 있으니까 너무 다양한 경험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계속 코스가 바뀔 때마다 다양한 계속 주변 풍경이 변하고 맞아. 문화가 변하고 다양한 사람들 성격도 다 달라지고. 약간 뷔페 같은 느낌. 네네 그쵸. 뷔페를 뭐 딱 맛보고 오는. 약간 미국 양식도 먹고 중식도 먹고. 맞아요. 미국은 약간 그러네. 한정식집. 한식 계속 좋은 거 새로운 거 나오고. 코스 요리 한정식 코스 요리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유럽은 약간 사실 그런 것도 있죠. 이유 없는 그 약간 낭만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정말 유럽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보고 싶다. 낭만이. 그리고 너무 잘 만들었어 그 이미지를. 그래 맞아요. 너무 그 메이킹이 잘 돼 있어. 잘했어. 또 실제로도 만족을 다들 하니까. 그치. 그런 맞아요. 거죠. 가보고 느낀 거는 네. 진짜 얘네가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진짜. 맞아요. 절대 맞아요. 아닌데 근데 되게 이미지가 너무 좋으니까. 이미지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좋거든요. 제 생각에. 왜냐면은 딱 지하철 탄 순간 알아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미쳤다 지하철이 그냥. 영국이랑 프랑스? 영국은 저 처음 느낀 거는 영국이 딱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신문을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도 신문 보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핸드폰이 안 터져. 맞아요. 런던은 안 터져요 그게. 그냥 신문 볼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신문에서 그 크로스 퍼즐하고 있어. 그래서 낭만 미쳤는데? 낭만 미쳤어. 저 지금 사대주의 지금 완전 그냥 그것대로 부러우시네. 네. 근데 나는 오히려 낭만, 좋아. 저도 그 낭만 느끼고 싶어서 딱 영국 가자마자 바로 축구 뉴스 그 지하철역에 있거든요. 그 신문지 축구 신문지다 이거 읽으면서. 안 읽어. 첫 줄씩만 읽어. 그 짤만 봐. 아 어제 이런 경기가 있었군. 그러면은 그 유럽 여행 가기 전에도 원래 여행을 자주 다니셨었나요? 해외여행은 그 부모님 따라서 뭐 여기저기 많이 가기는 했었는데 네. 근데 엄청 많이는 아니었고 유럽도 전에 한번 가족여행으로 갔다 온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이탈리아랑 이렇게 스페인만 갔다 왔어요. 아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좋았던 기억이 있는 도시랑 그리고 안 좋았던 도시들 막 그리고 너무 다시 가면 볼 거 없는 것 같은 곳들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에서 로마를 이번에 안 갔습니다. 네. 너무 유적지 위주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갔을 때 네. 별로였어요. 그때 갔을 때 너무 소매치기 의식도 심하고 맞아요. 너무 복잡하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코스를 좀 배제하고 배제하고 그러면은 이제 갔다 오셨는데 나중에 또 해외에 가실 거잖아요. 네네. 다음 목적지 아니면 여긴 꼭 가보고 싶다 죽기 전에 이런 거 각자 있으면은 좋아요. 얘기해보면은 저는 아직 미국 땅을 안 밟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다음에 좀 크게 여행을 가게 되면은 뭐 중간에 이제 일본 이런 데는 갔다 올 수 있겠지만 네. 크게 간다면은 미국으로 한번 가지 않을까. 미국으로. 네네. 미국 어디 혹시 정하셨나요? 뉴욕 밟아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니면 아예 남부 쪽 텍사스 약간 이런 쪽도 가보고 싶고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승준 너는? 저는 이유 없는 독일에 대한 낭만. 독일에 대한 낭만. 너랑 잘 어울리지 않는데. 베를린에 대한 약간 환상. 베를린 진짜 좋아요. 그래. 약간 베를린 하면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딱 그 정형화된 깔끔함이 있고 뭔가 그 디자인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저 건축물에 저렇게 생긴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진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하는 말인데 그냥 그런 약간 생각을 어렸을 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 좀 가보고 싶다. 베를린. 약간 낭만을 깨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깨끗하진 않아요 일단 베를린. 그래요? 네 더럽습니다. 굉장히 더러워요. 근데 약간 독일 사람들의 그 환경 의식이 되게 높지 않나요? 막 맨날 시위하고 그러고. 네, 저도 독일이 가장 그 노잼 국가로 유명한데. 맞아요. 노잼 국가. 근데 저는 그 전체 총합 평균으로 나라가 좋다라고 느낀 거는 약간 독일의 인연인 사람들이 외국인을 몇 명 만나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독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나라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제일 좋아진 거는. 좀 뭔가 노잼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영국에서 맛있는 음식 찾는 거랑 독일에서 재밌는 사람 찾는 게 비율이 비슷하다. 둘 다 힘들다.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전시회, 미술관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갤러리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다. 시각 디자인에 뭐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기술력 이미지상 저도 안 가봤지만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좀 있어서 그런지 약간 독일 베를린에 대한 낭만이 좀 있습니다.
저는 베를린이 되게 좋았었던 거는 네. 거기가 그 노래를 들을 때 네. 저희처럼 이제 막 팝송 아니 그 일반적인 팝송이나 아니면은 네. 힙합, 케이팝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걔네는 그 하우스 음악 그 EDM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선 그걸 되게 많이 듣는데 제가 그 하우스라는 장르에 네.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어딜 가든 제 장르의 노래가 나오니까 귀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적 댄스 계속 추고. 그냥 추죠 그냥. 그냥 내적 댄스 외적 댄스 그냥 추면서 다니고. 네. 그럼 혹시 막 말 걸어서 했나요? 춤 좀 출 줄 아는데 이러면서? 한 번은 그 버스킹 하는데 네. 그 한번 끼어든 적도 있고. 진짜요? 네. 그리고 야외 클럽이 있는데. 네. 가운데 가가지고선 춤춘 적도 있고. 뒤집어 놓으셨다, 약간. 그냥 그런 것도 있고. 진짜 멋있네요. 되게, 네, 여기저기서 춤 많이 추고 다닌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네. 음악 장르가 보통 그게 있어요. 그 나라를 하나의 음악으로 기억하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영국의 이미지는 막 그 브릿팝 혹은 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기억하는 느낌? 베를린은 그래서 좋았다. 저는 가고 싶은 여행지 하면은 일단 가장 큰 데는 아마 좀 현실적으로는 미국 LA 여행할 수 있고 편하게 쉬고 싶어요. 보약 바이브. 보약 바이브. 칠한 바이브. 물론 보약 안 하지만 보약 바이브. 하고 비현실적으로는 하나 쿠바를 가고 싶어요. 쿠바 색감이 좋고 쿠바가 뭔가 되게 이쁘고 낭만이. 그 TV 프로그램 있었는데 쿠바 가는. 그 유준열 나왔던 옛날에 막 여행 갔는 그거 나 다 봤는데 그거 보면 진짜 쿠바 가고 싶어. 쿠바가 너무 막 바다에 뛰어들고 맞아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바 가서 모히또 시켜 먹고 다이키리 시켜 먹고 그 시가를 피고 싶다 생각했어. 왜냐면 제 목표가 있거든요. 네. 담배를 한 번도 안 피고 시가를 피자. 이게 간지 아닐까? 그 강남 가면 피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쿠바 가서 난 담배를 안 피는데 쿠바 가서 시가는 펴. 이런 느낌 이런 가오. 막상 시가 피시면은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낭만 박살나고 그럴 것 같은데. 쿠바면 딱 시가가 유명하니까. 그치. 피면서 이건 그래도 여긴 쿠바니까. 그래, 내가 쿠바인이니까. 쿠바 아니면은, 쿠바는 좀 살짝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 좀 빡세니까,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느슨하게 봤을 때는 비슷한 느낌의 LA. 좀 실한 느낌? 비슷한 느낌이라니까 되게 내가. 보약 바이브를 좋아하시는. 보약 바이브를 좋아하는 겁니다. 바이브를. 보약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전 가고 싶은 곳, 미국도 있고. 그리고 약간, 대륙을 일단 하나씩 찍어보고 싶어요. 지금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그 오스트레일리아 이쪽 남았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미국, 멕시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한번 가보지 않아요? 멕시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무서운데 맛있는 게 많대요, 멕시코. 가보고 싶으니까. 다음에 한번 남미 쪽을 한번 가지 않을까. 남미 여행 진짜 빡세겠다. 근데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 대륙 재패를 시작한다면 마지막으로 갈 거야. 인생의 마지막이죠. 나도 위험해서 마지막일 것 같아요. 무슨 전쟁 나갈 사람처럼. 원래면 아프리카가 마지막일 텐데. 찍어봤네. 갔다 찍고 와가지고. 그렇죠. 약간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행지는 있으니까 여행지에서 또 예를 들어서 여행지마다 유명한 뭔가 관광 상품이 있으면은 뭔가 해보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로. 그치. 아까 예를 들면 스카이다이빙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하나 예시 들면은 저는 똑같이 LA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현지 사람들이야. 그치. 그 바이브가 있죠. 저 뮤비를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야자수 딱 하면서 차 왔고 롱보드 타고 지나가는 게 그게 뭔가 하나의 버킷리스트처럼 되는 느낌. 두 분 있으시면은 저는 이번에 세우고 간 버킷리스트들을 이룬 거를 조금. 좋습니다. 이미 한 버킷리스트. 네네. 다른 곳은 아직 생각은 안 해봐서. 제가 몇 개 세웠었던 게, 외국인 집 초대받기는 성공을 했고, 운 좋게 런던에서 바로 약속을 바로 잡고 바로 성공을 해버렸고, 스카이다이빙도 그게 있었고, 그러고, 하나 실패한 게, 스페인에서 세비야 광장에서 낮잠 자기를 못했어요. 그거 왜 못하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너무 더워요. 죽을 위기. 죽어요. 낮잠 자면 스테이크가 돼서 발견되는 거예요. 진짜 이미 좀 익었는데 얼굴이 보시다시피. 근데 했으면은 진짜로 약간 인종이 바뀌어서 오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포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전에 유럽을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스페인 광장이 그때 진짜 너무 좋았어가지고선 갔지만 또 간 건데 세비야에
근데 스페인 광장이 좀 제가 알던 스페인 광장이 아니었어요. 그 공연장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공사한다고. 그래서 약간 낭만이 깨져서 네. 그냥 아예 시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개발되어 버렸구나. 이게 좀 있죠. 맞아요. 저 비슷한 웃긴 게 있었어요. 저 영국을 갔는데 내셔널 갤러리에 갔는데 딱 영국에 대한 뽕 차서 딱 갔는데 아니 무슨 중국 춘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근처에 차이나타운 있었거든요. 중국인들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웃긴 게 이제 영국인들은 춘절 행사 보러 오고 거기에 낀 제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치. 중국인도 아니고. 그렇죠. 영국에서 중국 춘절 행사를 보고 있는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었죠, 뭔가. 기대 밖에 있으니까. 뭔가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저는 사실 좀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잘 안 세우는 성격이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버킷리스트까지 아니다. 일단 낮잠 자는 거 방금 들었는데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어디 가서 낮잠 자는 거 되게 좋아해요. 특히 밖에서 막 제가 한국에서도 어디 여행 가면 막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그냥 누워서 자다가 오거든요. 아마 이번 한 5월인가? 그때도 잠깐 고성 갔었는데 강원도 가서 한 1시간 자다 왔어요. 그런 거 너무 좋아해서 어디 가서 좀 그런 스팟이 있다고 하면은 낮잠 자는 거 너무 좋겠다. 낮잠 스팟. 좋아요. 그런 진짜. 것도 있고 또 그냥 갤러리 같은 데 좀 많이 가보고 싶어요. 전시. 왜냐면 저는 약간 정적인 걸 좋아하기도 해서 전시라기보다는 그냥 갤러리?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상시나 아니면 그때 열리는 갤러리들. 좀 가보고 싶은 갤러리 같다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예를 들어 엄청 유명한 랜드마크를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한 그렇게 가고 싶다 자체가. 네네. 그냥 뭐 누구의 어떤 걸 보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 도시에서 열리는 작은 갤러리들을 좀 가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행을 너무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아니고 약간 거기에 정착해서 이 사람 주민이 되고 싶다. 한 1년 길게는 몇 년 이렇게 좀 살고 싶다라는 느낌이다. 거기에 여행을 하시다가 그 한인민박이 그 유럽에 다 있어요. 네네. 아직 안 가셨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거기에서 스태프로 일하면서 정착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예. 식비 해결되고 숙박 해결되니까. 그렇죠. 네, 가장 큰 두 개가 해결돼 버리니까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듯이. 네, 그런 감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 분야 자체가 어쨌든 한국에 한정되는 분야는 아니니까 패션이 이제 전 세계 공통적인 거니까 네네. 이걸 잘 발전시켜서 어떤 기회를 잘 잡으면 해외에서도 아예 거주하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치.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약간 방금 막 생각이 났는데 네. 버킷리스트 하나가 생각이 났거든요. 네, 좋아요. 약간 저 히치하이킹 한번 해보고 싶다. 히치하이킹이요? 네. 보면서 보세요. 무섭죠. 너무 네, 무서워. 그냥 이거 하면서 네. 그냥 나 여기까지 가는데 네. 가는 길 같으면은 나 좀 데려다 줄 수 있냐? 진짜요? 그 씩 웃으면서 좋지 타. 막 옆에 샷건 달려있고 더블 배럴 샷건 이렇게 꽂혀 있고 막 마약하면서 막 운전하시고 막. 네. 그럼 이제 조용히 가야죠. 조용히. 한지도 모르게. 저 여기서 내리면 될 것 같아. 돈 나와. 주선장님 돈 드리면서. 히치하이킹. 한번 해보고 싶다. 그냥 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그냥 돈은 그쵸. 택시비처럼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약간 이거 채널 운영하시는 것처럼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하게 네, 그분의 삶을 듣고 내가 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히치하이킹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좀 말해보고 싶고 좋네요. 그것도 인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소통에 되게 중점이 맞춰졌네요. 그러네. 약간 저한테 여행은 여행지 그 관광지보다는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좀 반대. 저는 이제 여행은 여행지 사람은 상관없어. 약간 누구랑 같이 하느냐. 근데 그것도 중요하죠.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면은 말라서 하는 김인데 하는 얘기인데 네. 여행을 갔을 때 몇 명이서 같이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혼자 갈 수도 있고 지금 혼자 가셨지만 둘이 간 적도 있고 4시간 정도 있는데 몇 명이 적당한 황금 밸런스인가. 이제 각자만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치, 장단점이 있죠, 확실히. 저는 2명에서 4명. 2명에서 4명? 네. 2명, 3명. 이렇게요? 2명, 3명, 4명 다 좀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어떻게 차이가 있다면은? 2명은 약간 조금 더 포커스 집중이 가능하다는 거. 서로한테. 네. 3명은 제가 가봤는데 약간 3명이서 갔을 때 약간 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한 명은
술 사러 가고 2명은 내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가능하죠. 밸런스. 맞아요. 저는 근데 저는 3명까지가 좋다고 생각해요. 4명 것도 좀 빡세지. 많다. 아니, 많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데 4명이 되면 보통 둘도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더 잘 맞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약간 쿨해서 우리끼리 놀다 만나자 이렇게 되면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약간 그 조금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게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4명이.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나눠지면 이 사람이라는 게 좀 이렇게 뭐랄까 경쟁심도 생기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조금 그런 게 이제 특히 해외에 가면 이제 서로 하고 싶은 게 달라지는 그치. 네. 그런 게 있고 3명은 그래도 이 분열되기가 어려워서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다 가봤거든요. 3명, 4명은 가봤고 전 6명으로도 한번 가봤어요. 해외에. 네. 물론 일본이었지만 근데 4명이 좀 애매해. 오히려 6명 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 6명 가면은 한 2-3명은 그냥 몸에 에너지를 쫙 빼고 따라다녀요 그냥. 아예 따라다닌다. 아침에 야 일어나 하면 네 이러고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고. 제가 원래 가평 펜션 갔을 때도 아침 먼저 일어나서 라면 끓이는 사람 따로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돼서 물론 이게 당연히 사람 차이였고 친구 차이였고 성격 차이였겠지만 제 경험상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같이 가면 3명 아니면 혼자 가는 게 낫다 이런 느낌. 저 얘기를 좀 듣고 나니까 네. 네. 4명보다는 3명이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설득이 좀 됐나요? 네, 저는 약간 사람들 막 이렇게 좋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 네. 완전 계속 같이 있는 건 좀 싫거든요. 혼자 좀 돌아다니는 거에 저만의 시간이 좀 있어야 돼서 네네. 그 3명이서 한번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네. 저 혼자서 그 한번 그냥 나 잠깐 좀 따로 돌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따로 조금 혼자 다니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 온전한 제 시간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 그쵸. 2시간 남짓이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2명이서 가면은 그 사람이 안 원할 수도 있고 그쵸. 네. 애매할 수 있죠. 4명이면은 3명을 두고 가기가 또 한 명이 따라오려고 약간 할 수도 왕따 당하는 느낌도 좀 들 수도 있어요, 네. 솔직히. 있고. 저는 차라리 3명이서 가서 그냥 혼자 한 명이 빠지는 거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 아까 뭐 한 명이 술 사러 간다고 하고 2명이 치운다 했는데 제가 술 사러 가는 사람이거든요. 술 사러 가면 또 주변도 둘러보고 그 풍경 좀 보고 원래라면 안 갈 곳도 조금 가보고 맞아. 골목 좀 가보고 저도 항상 혼자 좀 떨어져서 다녔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아예 하루 날 잡고 이날은 나한테 하루를 줘라 해서 하루 혼자 돌아다니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게 2명은 확실히 조용해서 좋아요. 계속 둘이 얘기하니까 좋고 서로 다 알아갈 수 있어서 좋은데 단점은 좀 질리는 감이 있어요. 계속 같이 보니까 아무래도 있어. 그게 있고 또 그쵸 아무래도 부담 왜냐면 제가 만약에 혼자 다니면 얘도 혼자 다니게 되니까 그런 부담이 좀 있고 3명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 그거라 생각해요. 의견을 무조건 다수결로 정할 수 있어요. 맞아. 무조건 2대1이에요. 그게 편이 안 생기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2대1 왜냐면 짝수는 좀 애매하거든요. 맞아. 근데 3명이면은 무조건 한 명을 따라오게 돼 있어. 왜냐면 2대1이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혼자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애매해서 그런 장점이 있고 4명에서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제일 좋은 장점은 그거예요. 약간 임무 분배가 확실히 되면은 좀 좋아요. 저 예를 들어서 4명 갔을 때는 한 명이 길을 보고 한 명이 어디 갈지 정하고 한 명이 회계에 약간 장부 공부하고 보통 그렇게 안 되는데 한 명은 따라가고 한 명은 이제 얘기하는 거. 개그 그 밸런스가 딱 맞았거든요. 제 친구도 그랬던 게 한 명이 막 나무 위키 다 외워요. 막 세계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막 홍콩 갔었는데 홍콩은 왜 이게 발전이 됐고 계속 열명하고 있고 한 명은 계속 찾고 있고 한 명은 네이버에 블로그 책 봤는데 여기 좋다 나 이런 사람이 있고 한 명은 공금 받고 있고 이런 게 좀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그 조별활동 조별과제 할 때 희망편 보통 이렇게 안 되죠. 보통 저 4개를 한 사람이 하죠. 이제 4개가 한 사람이 하고 3명은 너 숙소 가서 쉴래. 맞아. 너무 친하니까 그냥 찡찡대고. 분배를 시키는 거야. 나 길 제일 딱 봐도 힘드니까 나 길 보니까 너 이거 해. 그건 잘 안 되는. 너 공금 맡아. 그 공금 플러스 다 맡아. 그냥 짐꾼. 약간 셰르파에서 그냥 방키나 방키 방칸 다 맡고 그냥 보통 또 제가 좀 그런 성격인데 약간 자기가 해야 적성 풀리는 애들이 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좀 도맡아서 하고 왜 나 혼자 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정을 느끼거든요. 내가 해놓고 혼자 해놓고 길도 내가 찾고 어디 가고 싶으면 내가 하고 그럼 내가 원해서 한 건데 짐도 내가 갖고 돈도 내가 관리해야 돼. 근데 또 내심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거 있고. 그쵸. 저 완전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쟤네가 싫어서 같이 못 다니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싫어져서 나에게 혐오감도 나 좀 시간을 줘 이렇게 되는 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맞아요. 혼자 다니는 게 되게 약간 계획을 혼자 짜고 이렇게 다 하는 게 그쵸? 내가 해야 편한 건 맞는데 또 그걸 당연시 여기면 그 순간 좀 서운해요. 서운하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팔로워 입장에서 그런 게 있어요. 네가 가고 싶다 했으니까 네가 따라가서 주는 것도 고마워해야 된다. 근데 이게 팔로워들도 뭐라지 태도나 그 느낌에서 오는 예를 들어서 제가 후쿠오카를 6명이서 갔었는데 거의 그냥 거진 절반 이상이 팔로워였어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때는. 너무 약간 유치원 소풍구처럼 통솔하는 사람처럼 뭐가 잘 안 돼도 괜찮아 다 그냥. 아니 그게 좋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팔로워의 정석은 그냥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싫을 수 있잖아. 싫을 수 있으면 대안을 내야 돼. 대안. 그러니까 여기 싫은데 여기 먹자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냥 싫어. 이게 이제 워스트. 그냥 싫다. 맞아요. 아무튼 맞아. 그러니까 다 같은 팔로워라고 다 같은 게 아니고 거기에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 분배를 잘해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할 일이 많잖아요. 뭐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치. 맞아요. 사진 잘 찍는 애 한 명. 저는 약간 사진이나 영상 담당이에요. 맞아.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느낀 건데 제가 현성이라는 친구랑 같이 갔는데 둘 다 사진을 안 찍어. 그럼 남는 게 없어. 근데 박민환이랑 가면 사진 계속 찍어요. 그래? 의외다. 근데 제가 그 해외여행을 제가 말한 박민환이랑 친구랑 좀 많이 다녔어요. 어렸을 때. 그러다 이번에 같이 안 간 건데 걔가 생각나더라고. 걔가 사진이랑 영상을 계속 찍으니까 여행 끝나고 오면 걔한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많이 없어. 그게 좀 맞아. 그래서 사진 된다. 이런 거 딱 분배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제일 못 믿음직스러운 애한테 셰르파를 시키면 돼. 진군?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너 여권 다 챙겨라. 그렇죠. 여권 뭐 방기 다 챙기면 너무 충전기 보조 배터리까지 다 그냥 셰르파. 그냥 뭐 멀티템이네 그냥. 꽂고. 그 보조 배터리. 포켓 와이파이도 걔가 챙기고 있고. 그쵸. 걔가 와이파이 존이 되는 거죠. 그쵸. 그게 딱 제 밸런스가.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 4명 좋은 점은 이제 그런 점도 있어요. 이대로 쪼개질 수 저는 좀 쿨했거든요. 저도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이 놀았던 거 같아요. 만약에 뭐 내일 많이 갈라진다. 그럼 이제 2명 간다. 2명 따로 가면 되고. 그런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5명 이상부터 좀 비추. 왜냐면은 해외여행 가면은 각자만의 로망이 있을 텐데 5명의 모두를 충족시키기 너무 힘들어요. 어렵죠. 가까운 데만 모르겠는데 좀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있어요. 저는 여행할 때 각자만의 여행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되고 왜냐면 제가 좀 총괄을 하는 편이기는 한데 또 저는 튀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다른 것도 제가 막 하려고 해서 근데 혼자만 하려고 하는 거면은 저는 이제 그래? 알겠어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그거 하고 올게. 그동안은 저도 좀 그래. 네, 그러면은 너네는 다른 거 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어서 혼자 떨어지는 시간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해요. 충족을 시키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춤을 추는 게 취미니까 한 번은 이제 일본에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 계셔서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오겠다 이랬는데 그래서 그날은 하루는 제가 따로 빼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춤을 안 추는 친구들이니까 따라올 리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갔다 오는 거죠. 맞아. 근데 또 친구들도 그런 걸 잘 이해해주면 더 좋은 거.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랑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현생에서 잘 맞는 친구가 있고 여행 갈 때 잘 맞는 친구들이 또 있어. 맞아. 그냥 쿨하게 그냥 갔다 와. 나 내 거 하고 있을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아까 경민이가 말한 게 좀 맞는 게 여행에 가면 각자의 로망이 있는데 그게 여행이란 특수한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각자의 어떤 욕구 로망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해져서 더 날카로워져요. 이렇게 사람들이 왜냐면은 조금씩. 이제 기회가 없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더 갈등이 일어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서 그거를 좀 많이 경험해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아직 너무 부족하고. 뭐 제일 좋은 거는 교집합이 많은 사람과 가거나 같은 로망을 공유하고 있거나 그렇지. 혹은 그냥 개인적인 시간 보내도 괜찮은 사람들끼리 가거나 이런 느낌은 맞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가 취미가 좀 많은 편이에요. 특히 뭐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데 해외 나가면 꼭 가보고 싶은 장소나 뭐 카페나 먹어보고 싶은 커피나 이런 거 생기는데 자꾸 포기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 엄마랑 같이 대만에 갔다 왔었는데 있었거든요. 뭐 가고 싶은 카페가. 근데 거기 가면 동선이 다 꼬여. 근데 엄마랑 갔는데 엄마 혼자 있어? 이러기도 좀 그치. 애매하니까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오면 가야겠다 하는데 물론 뭐 대만이나 이런 데는 가까우니까 당연히 기회가 있겠지만 또 막 유럽 가고 이러면 더 어렵겠죠. 그렇죠. 이게 여행 같은 걸 할 때 이게 존중이 되는 사람이랑 맞아요. 해야 된다는 걸 진짜 너무 중요해. 너무 근데 이제 막 예를 들어 친구 사이면 좀 뭐 혼자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애인이랑 갔어. 그래 좀 나는 그래서 이거 한번 얘기하면 좋겠다. 애인이랑 해외여행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무조건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가봐야 된다? 네, 약간 동거 해봐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네, 저는 해외여행 3번 이상 갔다 오고 나서 결혼해야 된다. 세 번이나요? 네. 법으로 제정. 일본 한 번 갔다 오고, 일본 한 번 갔다 오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 한 번 갔다 오고, 그리고 유럽 한 번 가가지고 프로포즈하고 결혼하는 거죠. 네. 되게 난이도 순이네. 일본 같은 거 쉽고. 1차. 2차 통과. 2차 합격. 유럽까지 통과한다? 안 되면은. 이게 여행 계획을 같이 짜고 같이 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다른 모습이 있어요. 맞아요. 있지. 스트레스도 크게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약간 그거를 한번 느끼고 가야 된다. 왜냐면 결혼이라는 건 끝나지 않는 여행이니까. 그러니까 맛보기네. 하시구나. 그렇죠. 약간 파리에서 제가 제일 안 됐었던 게 원래 여행 스타일이 이렇게 개개인의 이게 돼야 되는데 파리에서 딱 그 말했듯이 되게 급해져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내가 이 여행에서 많은 걸 느끼고 가야 돼. 이것들 많이 다 볼 거 많으니까 계획 철저하게 세우고 이 계획이 흐트러지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세우고 갔었는데 그 각자의 이런 시간들을 존중을 좀 못하고 약간 그 용납을 못하는 상태로 좀 변해 있었어가지고 약간 더 파리가 되게 아쉬운, 너무 나한테 남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약간 좀 내가 원래 하는 여행 스타일대로 못한 것 같아서 그것도 있고. 근데 파리를 진짜 또 간다면은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진짜 같이 꼭 파리를 가고 싶습니다. 파리를요? 진짜 파리를 가면은 한 번 집 밖으로 나가면은 프로포즈를 5번은 보고 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진짜요? 좀 못 봤는데? 그러니까 네가 관찰이 부족한 겨울에서 그럴 수 있어. 겨울에 추우니까. 추워서. 한겨울 집 안에서 하나? 그럴 수 있지. 에펠탑에 딱 가면은 그 밤에 그 정각마다 그 원래 불이 켜져 있는데 정각마다 반짝반짝 이게 있어요. 이거를 할 때마다 정각마다 프로포즈가. 저는 그 흑인 형들이 에펠탑 모형 파는 거밖에 못 봤는데. 맞아요. 모형 파는 거. 1유로. 근데 방금 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파리 사람들은 거기서 그런 걸 되게 많이 하면은 약간 문화처럼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한국식 우리가 프로포즈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그들한테는 그거일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뭔가 젊은 사람들은 요즘 누가 그 에펠탑에서 프로포즈를 하냐 약간 유치하게 이러고. 근데 막상 또 마음속에는 약간 그래도 약간 로망. 좀 클리셰지만 고리타분하지만 약간 이런 20대의 어떤 그게 있지 않을까라는 좀 순간적인 상상을. 제가 파리 딱 가가지고 에펠탑 처음 봤을 때 느낀 감정이 나 여기에서 프로포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요? 그 진짜 약간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내 여자친구가 에펠탑에서 프로포즈 받은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이 낭만. 되게 큰 낭만이네요. 네, 진짜 이게 진짜 보면은 진짜 막 가슴이 막 웃음 참으시고 진지하게 고민한 거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또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생각이죠? 약간 뭐 메이플 스토리 칭호처럼 에펠탑에서 프로포즈 받은 여자. 도산 안창호처럼. 약간 그런. 아니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에펠탑에서 프로포즈 처음으로 까인 남자. 이제 잘못된 루트로 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절망편으로 가면. 그럼 바로 도루마무 해야죠. 그렇죠. 잊어버리고. 이제 숙소 따로 잡고 이제 창문 카톡 남기고 미안해 너가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받는 거를 친구가 잘못된 친구가 이제 그 다음날 자니? 다음에 우리 그래도 코스는 똑같잖아. 한국은 돌아가야지. 좋네요. 오히려 추억이 될지도. 그렇죠. 그런 생각이 확실히 그 바이브가 있나 보다. 그런 낭만. 진짜 절로 약간 그 가슴이 약간 찡하는 그게 생기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봤어요. 에펠탑 가서 흑인들이 이거 1유로 하고 근처 쥐 돌아다니고. 관심 있는 거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른 거야. 여기 경영학과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돈 버는지만 보이는 거야. 마케팅 수법이 괜찮네. 약간 쥐 돌아다니고 이제 막 그 관람료 받고 회전율 보이고. 맞아요. 회전율 식당 가면은 이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해외여행 갈 때 적당한 기간이 있다면? 적당한 기간? 근데 이건 국가별로 너무 다르긴 해요. 그렇죠.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숙소 한 숙소에 얼마나 머물러야 돼? 예를 들어서 저는 맨 처음 성인 됐을 때 스위스를 갔는데 뭣도 모르고 하루에 한 번씩 숙소를 바꿨어요. 미친놈처럼. 그래서 이 캐리어를 들고 맨날 기차 타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미친 짓이다. 다음에 갈 때 무조건 적어도 적당한 밸런스는 3일에 한 번씩 바꾸는 거야. 나는 전체 기간에 3분의 1, 4분의 1 정도? 3분의 1. 그러니까 물론 유럽 여행은 좀 다르긴 하다. 이동해야 되니까. 근데 길게 가는 거네. 한 7일 정도 가면은 2일, 3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짧게 막 4박 5일 가면은 한 번만 바꾸는 거죠. 2박 3일은 어쩔 수 없이 한 곳에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저는 코스의 목적성에 따라서 너무 달라가지고 그쵸. 네. 여기는 진짜로 그냥 하루 쉬러 가는 곳 하면은 1박 하고 네, 아니면 진짜 볼거리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그쵸. 도시에만 그쵸. 또 맞아요. 막 런던 같은 데에서는 저는 7박을 했는데 네. 막 진짜 볼 거 없는 나라 도시 예를 들어 뭐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그냥 진짜 딱 도시 그 자체거든요. 그냥 도시. 강남. 강남인데 이제 노래방 없고 술집 없고 PC방 없는 영혼 빠진 강남. 약간 그 클럽 없고 그냥 건물만 있는 사람 사는 도시 강남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런 곳에 7박 할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런 거라서 그거는 유럽 여행에서는 좀 달라질 것 같고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 간다 뭐 일본 여행 뭐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은 저는 숙소 한 번 바꾸는 거는 되게 좋아해요. 약간 그 주변 풍경이 달라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한 3일에서 4일 저는 숙소 바꾸는 이유는 근데 가장 큰 리스크. 숙소를 딱 골랐는데 일주일 골랐는데 이게 망하면은 골치 아파지니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리스크 분배가 생각하거든요. 계란을 그죠. 한 바구니 던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같은 도시더라도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경영이라고 하셨나요? 그쵸. 역시 경영. 왜냐면은 그런 적이 있을 수 그랬을 수도 있죠. 한 번은 스위스에 갔는데 호텔인데 이름이 제일 호텔이에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옛날 제 깜빵을 그대로 호텔로 제일? 제일이야. 그래서 안에 보니까 뭐 재밌겠다. 딱 들어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깜빵에는 콘센트가 없잖아. 콘센트가 없는 거야. 충전을 못해. 그래가지고 충전하면 복도에서 이렇게 충전하고 있어야 돼.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그렇네. 낭만이 있다. 그런 거 생각했었죠. 그러면 보통 해외여행 가면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데를 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뭔가 현지 느낌을 많이 취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가면은 한국인들 가는데 절대 안 가거든요. 좀 이악 물고? 이악 물고 안 가. 애초에 특히 먹는 식당 같은 거는 절대 서치를 안 해요. 이제 왜냐면 일본은 너무 많이 가봤고 그치. 딴 데 가면 당연히 서치하겠지만 대충 이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기껏 봐봤자 구글 평점 정도는 보지만 한국어를 찾거나 절대 안 하거든요. 이번에 일본 도쿄 갔을 때도 그냥 지나가다가 있는데 많이 들어가고 근데 진짜 다 성공했어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일본 맛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맞아요. 기본적으로 상향평준화가 돼 있는 입맛이 다르지 않으니까 비슷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웨이팅 있는데 보면 한국인 개만 되게 닫아서 한국인밖에 없어 웨이팅은. 이치란 라면.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떤 식으로 좀 그런 걸 찾으시는지 한국의 어떤 정서를 계속 찾아다니는지. 좀 어렵다. 저는 일단 유명 관광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 어딜 가든 그쵸. 한국인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을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도 그냥 이거 먹어야 된대 하면은 이제 먹고 막 그랬는데 현지인들이 하는 곳들로 많이 가봤거든요. 그냥 제가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 내리기에는 결국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식당 진짜 입맛이라는 게 어쩔 수 없다. 맞아. 이 20년 이상 이 먹어온 음식들이 내 뇌가 기억하고 있는 이 음식에 대한 정의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보를 사용해야 되는 거네요. 어느 정도. 근데 물론 다른 그냥 내가 찾아서 내가 그냥 발견한 곳에 가서 성공한 것도 꽤 있고 그 재미도 있고 맞아요.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행 갔을 때 음식에 대한 뭔가 낭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가서 뭘 먹냐면 그냥 프랜차이즈 먹어. 버거킹 같은 거. 그거는 왜냐면은 특히 유럽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입맛이 유럽 스타일 잘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입맛이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래. 느끼한 거 절대 못 먹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가장 많이 먹었던 KFC거나 아니면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면은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인데 한국에 없는 프랜차이즈가 좀 업그레이드. 예를 들어서 그때 갔던 게 파이브 가이즈를 엄청 갔어요. 이제 강남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미리 먹어봤거든요. 엄청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브 가이즈 엄청 먹고 뭐 졸립이나 이런 프랜차이즈 가고. 근데 약간 방금 또 생각해봤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는데 스타벅스는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스타벅스 가지 말고 이디야 가자. 그래. 이런 바이브 아니야? 프랜차이즈는 맛이 이미 확보된 거야. 이디야 가자. 컴포즈 커피 가자. 우리나라 사람들 스타벅스 훨씬 많이 가는데. 그쵸. 약간 좀 이상한. 이유가 있다. 전 세계로 먹히는 데는. 그런 거죠. 아니면 플러스 이제 저는 관광지보다는 관광지를 물론 숙제처럼 가긴 해요. 뭔가 아까우니까. 근데 저는 여행 갔을 때 중점은 목적성이 없거든요. 그냥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노래 들으면 산책하고. 그래서 보통 어디 여행 가더라도 교통수단을 잘 안 타요. 그냥 다 걸어요. 그냥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아니 걸을 수 없는 것도 걸을 수 없는 거리도 걸어요.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 갔을 때도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걸었거든요. 한 번도 버스를 안 탔어요. 그래서 한 하루에 8시간 정도 걸은 느낌? 거의 행군 느낌으로. 거의 한 4만보. 그쵸. 지금 루브르도 갔다 왔으니까 루브르에서 걸으면서 돌고 나갔다가 몽마르트까지 걸어가고 루브르에서 몽마르트까지 쭉쭉 걸어가고 그냥 걷는 게 여행이다.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없는 걸 합리화하기 아니 돈보다 문제는 뭐냐면은 찾기가 너무 귀찮아. 그게 좋은 거죠. 그게 좋아서 가는 거죠. 그쵸. 그게 좋아서 가기 때문에 걷는 게 여행이야. 걸어서 세계 속으로. 어지럽네요. 진짜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근데 저도 그게 있어요. 약간 그 한국인들이 많이 안 간다라는 것보다 남들이 그 가기는 가지만 잘 안 가는 곳들에 그런 재미 요소를 찾는 건 되게 좋아요. 그쵸. 약간 밤베르크 막 이런 데는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냥 제가 서치를 하다가 찾아서 간 게 거기에는 이제 훈제 맥주라는 게 있어요. 훈제 맥주요? 네, 맥주에서 훈제 맛이 난대요. 궁금해서 그냥 갔어요. 약간 그런 재미 요소. 재밌네요. 그럼 이제 좀 이어서 이제 사실 국내에도 저 국내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친형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이제 한국에는 놀러 갈 데 없다. 한국은 어디가 다 똑같다. 사실 어느 정도 맞는 말 같긴 한 게 제주도 가도 좀 사실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국내 여행도 저는 좋은 데가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굳이 해외를 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국적인 느낌이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근데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한국은 다 똑같다 이렇게 되잖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아니면 아시아 다 똑같아. 한중일은 똑같아. 이러니까 더 유럽까지 가고 유럽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고 남미까지 가고 그냥 기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 이제 이러다가 이제 탑 같은 경우 보면은 달 가잖아. 지구 다 똑같아. 달까지 갈 때까지 가네요. 그렇지. 그런 우주여행까지 발전된 게 아닌가. 쉽지 않다. 중독되는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계속. 도파민. 근데 진짜 한국에 좋은 데 많은데. 좋은 데는 많아. 근데 기본적으로 난 언어가 통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 오히려 공감합니다. 이 단절되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좀 신경을 덜 쓸 수 있어. 내가 친구랑 무슨 말을 하든 못 알아들으니까 물론 나쁜 말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것도 좀 프라이빗해진다. 약간 그 무대의 주인공 같아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네. 다 같은 사람이 나만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 그런 느낌, 이방인적인 느낌이 있어. 그게 있어요, 진짜. 그냥 막 줄 서 있는데 앞에 막 어떤 아저씨가 담배 피면은 저 아저씨 담배 핀다. 맞아. 약간 이런 거 못 알아들으니까. 저 아저씨 줄 서 있는데 담배 피네. 신기하다. 이런 거. 막 저 스위스 갔을 때도 막. 아주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있는 담배를 피우는 유모차를 끌고 와 쇼킹한데? 맞아. 담배 피는 친구들이었거든? 야 여기 천국이다. 계속 펴.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줄담배 여기 꼽아놓고 엑스맨처럼. 좀 신기하더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문화가 또 다르니까 그걸 보는 재미도 있는 거 문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해외여행이랑 국내 여행이랑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부한 대답이지만 근데 저는 약간 아예 카테고리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비교할 수 없는 느낌? 이름만 여행이랑 똑같지? 아예 얻는 것도 다르고 그냥 아예 달라서 제가 국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디 막 국내 유명 관광지 이런 거를는 잘 모르겠고 사실 저는 시골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청 솔직히 말하면 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가 아무 IC에서 빠져가지고 대충 들어가다 보면은 그냥 길이 막혀요. 저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그럼 거기는 이제 찐 시골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생각보다 한국에 마을이 많고 그도 그렇겠지만 이 좁은 나라에 5천만, 6천만이라는 인구가 산다는 게 물론 서울에 밀집돼 있긴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동네가 진짜 많아요. 근데 가보면 막 한 6시 반만 돼도
그냥 끝나. 하루 일과가 모두가. 식당도 다 닫아요. 밥도 못 먹어. 그런 거 보는 게 좀 재밌어요. 좀 이국적이긴 하다. 좀. 이국적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느낌? 서울이랑 완전 다른 느낌.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의 다른 그런 거가 재밌고, 왜냐면 또 교통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치. 이따가 올라올 수도 있고 바로. 그게 좋긴 해. 맞아. 목적 자체는 비슷하네요. 약간 평소에 못하던 그런 새로운 경험을 얻어가기.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랜드마크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저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동네 고성 엄청 좋아하거든요. 고성이 강원도 맨 위에 있는데 속초, 강릉, 양양 이쪽은 완전 관광지고 그치. 고성도 고성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근데 아래쪽은 속초랑 붙어있어서 좀 관광지인데 더 위로 올라가면은 진짜 사람이 아무도 그냥 사는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 주민. 그러면은 거기 그냥 이렇게 바다 계속 그냥 보고 있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약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무섭진 않아? 외부인 맞다 이래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쎄하고 이제. 고성은 제가 군생활 고성에서 해서 약간 네. 익숙해서 익숙해서 좀 그런 걸 수 있는데 보통 공평화 그렇게 시작하잖아. 그냥 갔다가 마을 주민들 계속 봐. 칼 닦으면서 이렇게. 칼 닦으면서? 그건 좀 무서웠던 거 있어요. 고성 갔을 때 제가 그 약간 로망이 있었던 게 밤바다 보면서 맥주 마시는 로망이 있어가지고 이제 팝콘이랑 맥주를 얼려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밤에서 이렇게 거의 한 11시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아무도 없어요 바다에. 해수욕장. 그럼 나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는데 그 하다가 제가 잠들었어요 거기서. 술 취해가지고? 먹다가 그래서 그 뭐라지? 후드 같은 걸 입은 채로 이렇게 자다가 눈 딱 떴는데 앞에 이렇게 바다 안에 불이 이렇게 몇 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뭐지? 뭐지? 약간 이런 춤이 확 깨더라고요. 보니까 오징어배? 아니 그 해녀분들인 것 같아요. 그게 나도 한참 봐서 알았어요. 그게 보니까 내가 계속 관찰하니까 그들만의 약간 소통 방식이 있더라고요. 깜빡깜빡 이런 거. 그런 거고 불을 보통 아래를 보고 있으면 불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면 여기 이렇게 불이 있으니까 불이 이렇게 올라와요. 불이 엄청 세나 봐. 그러면 이제 뭐 만나자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래서 불이 올라오면 모이고 안 올라오면 퍼지고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소산. 근데 이제 취해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지 북한군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북한군인가? 틀렸다. 조졌는데? 그런 일이 있긴 했죠. 북경이 확실히 근데 그렇게 뭐 이국적인데 많은 것 같아. 그리고 확실히 안전 보장돼 있고 그치. 혼자 다니기 너무 좋다라는. 콘센트도 220V고. 그렇죠. 저희 수도권에 살다 보니까 부산이나 제주도만 가도 좀 다른 느낌이긴 하죠. 맞아. 또 자주 가면 또 비슷하긴 한데 아무래도. 그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그 비슷하다고 하면 당연히 비슷한 게 있을 거고 다르다면 있을 건데 어느 쪽에 포인트를 주고 좀 보느냐가 다른 거겠죠. 그렇죠. 약간 저는 부산을 거의 안 가봤거든요. 네. 부산을 진짜 태어나서 한 2번 가봤나? 한 1박 2일로? 이래서 저는 부산 여행을 조금 아껴두고 있어요. 좀 재밌겠다. 약간. 사실 저도 그래. 저 부산 많이 간 것 같아요. 또 한두 번밖에 안 가고. 생각보다 갈 일이 많이 없더라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네. 약간 해외여행하면 국룰 주제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고 시간이 많은데 나이가 들면 시간이 없고 돈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해외여행을 못 간다. 그냥 결국 무언가를 잃고 가야 되는 건데 젊었을 때가 혹은 진짜 늙으면은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건강이 그렇죠. 체력이 안 돼. 너무 어렸을 때는 이제 경험으로 안 남으니까 맞아요. 다 까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해외 가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아니면 언제가 가장 적절할까? 그런 걸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도 많이 드니까. 사실 그렇죠. 젊었을 때 조금 까놓고 얘기하자면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유럽여행 이렇게 세 달 갔다 오는 거 맞아. 어렵죠. 말이 안 돼. 왜냐면 가기 위해서 돈 버는 그 시간도 시간 쓰는 거고. 원래 벌 수 있는 시간을 소모해서 가는 거니까 완전 마이너스죠. 맞아.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가야 된다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뭐 근데 굳이 안 가도 잘 사는 느낌인 거. 근데 확실한 거는 한 번 가면 한 번만 갈 수는 없어. 그거 진짜 맞아요. 아니 안 가도 되는데 한 번만 가면 건 불가능하다 생각해. 한 번 가면 또 가게 돼 있고. 제가 좀 늦은 뽕이 와가지고 지금. 그래 이게 중독이야 중독. 중독. 제가 3달을 이렇게 한 번에 갔다 와 버리니까 지금 좀 큰일 났어요. 좀 여행을 이제 2주 미만으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2주는
MT 아니야? 그냥 뭐야 끝났어? 약간 이 생각으로. 그 빠니버틀이 똑같은 말 하려고 본 적 있거든요. 그래? 저는 2주 미만 여행으로 안 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근데 돈을 왜냐면 국내도 재밌는 게 많으니까 돈이 이제 사실 기회비용이잖아요. 여행을 가면은 딴 거 못하고. 그쵸. 어렵다. 어려워. 저는 여행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교환학생을 만나면은 대부분 이제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여자고. 그렇죠. 그런데 그 여행을 순수하게 온 사람들 만나 보면은 거의 대부분 저보다 연상이시거든요. 항상 저를 보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3달 동안 이렇게 유럽 여행을 온 걸 보고 와 나는 왜 저때 그 생각을 못했을까? 다들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한 30대이신가요? 그쵸. 보통 이제 여행 오신 분들이 한 세 종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휴학을 한 대학가 군대 때문에 휴학을 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중간에 저처럼 저 같은 경우에 1년 휴학을 하고 온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하거나 휴가를 내서 오신 분들 그렇죠. 퇴직하고 다음 곳으로 가기 전에 모아둔 돈을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고 교환학생이 있거든요. 이제 이 두 번째 이 퇴직하거나 휴가 내신 분들이 저를 되게 약간 좀 저보다 연상이신데 되게 동경의 눈으로 계속 보실 진짜 멋있다. 나는 저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저렇게 왜 못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때 떠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날 잡고 그 젊을 때 그렇죠. 가는 거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갈 수 있는 거고. 맞아. 처음이 맞아. 처음 힘들어. 나이 먹고 가면은 이제 지금도 가고 나이 먹고도 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먼저 가면은. 근데 나이 먹고 가면은 이제 젊을 때 못 가는 거니까. 제가 최근에 그 안도 타다오라고 되게 유명한 일본 건축가 분이 계시는데 그분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서 갔다 왔어요. 근데 그분이 초졸인가? 아무튼 아예 배우질 않았고 그냥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하다가 지금 거의 세계 탑 안에 드시는 분이 됐는데 이제 그분이 딱 건축을 시작하고 좀 있다가 세계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몇 년 동안 갔다 오셨는데 몇 년? 엄청 길게 갔던 걸로 기억해. 이렇게 거기 전시회 보면 이렇게 어떻게 가는지 코스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그 전시회 가면서 전시가 아니라 여행 가면서 이제 건축물들을 그린 그 노트 같은 게 이렇게 같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분이 업적을 보면 처음에는 일본 작은 오사카 마을에서 그냥 작은 그 건축물 3층짜리 건축물 그런 거 짓는 것을 시작해서 지금은 막 유럽의 건물들, 미국의 어떤 박물관들 되게 전 세계적인 건물들을 엄청 많이 지은 거예요. 근데 약간 뭔가 처음엔 이상해요. 왜냐면 이 오사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되게 약간 건축물도 좀 동양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영향력을 줄 수 있지라는데 거기에 근원이 그 짧은 기간의 세계 여행 동안에 경험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짧은 시간이 젊었을 때 이 시간이 너무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내 인생의 어떤 그 폭 자체를 너무 넓혀놓은 느낌? 나는 요만큼만 보고 살아가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처음에 이만큼 넓혀놓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게 된 느낌이어서 젊었을 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이 시간에 다른 애들은 너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비교도 되고 하겠지만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투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약간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 폭이 진짜로 확실하게 넓어지고 그리고 제가 약간 여행은 사람을 중심이라고 여행을 했잖아요. 여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진짜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평소에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대학생이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춤을 추고 있는 이런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랜덤. 여행을 왔다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 그렇죠. 원래 제 주위에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예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그런 삶도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진짜 배울 점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못난 사람한테서도 이제 그 타산지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시선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약간 관광지 약간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네, 만나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그 문화에 녹아내리는 약간 그런 걸로서도 되게 진짜 배울 점이 엄청나게 많았고 네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짧게 뭔가 여행을 왜 젊었을 때 가야 되는 이유는 자전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전거를 네.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 보통. 그쵸. 왜냐면 넘어지거든요. 자전거 배우면 무조건 넘어지는데 겁이 없으니까 그냥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데 자전거를 한 번도 안 타고 30살 때 배우려면 못 배워요 보통. 왜냐면 넘어지는 거에 대한 무서움을 아니까. 여행도 뭔가 젊었을 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 가봐야지 나중에 어른 돼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너무 그런 막연한 거부감이 있거든요. 해외라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을 거고 이런 거를 좀 이겨내고 젊었을 때 가는 거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안 갔다 보면은 30살 때 만약에 처음 해외여행 가봐라 하면 되게 막막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어렸을 때 자전거처럼 물론 그리고 가장 나중에 해외여행 못 가는 이유는 자전거도 살다 보면 그냥 살거든요. 안 배워도. 그치. 이걸 아는 순간 해외여행을 안 가요. 해외여행 안 가도 잘 살아지는데 하는 순간 안 가기 때문에 이걸 느끼기 전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배우는 게 좋다. 맞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요즘 막 미국에 막 그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애들이 이제 심지어 그 미국 내에서 다른 도시도 안 가고 그쵸. 그냥 그 도시에서 계속 살면서 그냥 거기에서 녹아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것들도 결국에는 그렇게 애들이 커오니까 앞으로도 안 할 거고 그쵸. 약간 자기가 아는 세상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나가기도 두렵고. 네, 그런 거를 보면은 결국에 나가봐야 된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젊을 때 미리 그게 세상을 넓힌 시선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 당위성이 안 생기는데 당위성 없는 일을 하는 순간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멋진 말이네. 참. 지금 이번에서는 이렇게 해외여행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를 했었고 각자 후기에 남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남겨볼까요? 제가 사실 이거 어덜트우드 찍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년 좀 안 되게 했는데 1년 반 정도 했는데 이걸 하면서 제가 전혀 관심 없던 거를 해보는 경험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막 콘서트 제가 안 보러가거든요. 근데 콘서트 얘기 나오고 한참 뒤에 나도 가볼까 해가지고 얘기 엄청 했어. 콘서트도 막 가보고 그리고 뭐 연예인들도 원래 관심 없었는데 막 그런 얘기 하니까 하면서 아이돌도 좀 보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내가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서 뭔가 저의 삶이 좀 바뀌는 경험을 몇 번 했었는데 아마 이번 화도 좀 그거에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가겠죠. 그렇죠. 그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얘기를 미리 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에 있어서 여행이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제 어디 살아가는 목표 중에 하나예요. 여행 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여행을 길게 갔다 오신 분이랑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주제로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즐거웠고 시간 가는 되게 시간 오래 찍었는데도 진짜 오래 찍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뭔가 지치는 거 없이 되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간단하게 후기 있으시면? 우선 제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뭔가 저도 기록을 남기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해외에서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돼가지고 해외에서 유럽에서 신청을 하고 돌아오고 나서 4일 만에 찍는 거거든요. 가장 먼 통신이었어요. 그랬는데 일단 너무 재밌었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해외여행이라는 게 결국에는 저도 도전이었고 되게 겁나고 무서웠고 되게 촉박하게 준비했어요. 저도 한 2주 남기고 출국 2주 남기고 비행기표를 예매를 했거든요. 급하게 이런 식으로 하고 했는데 결국에 급했던 만큼 또 얻어간 것도 있었고 좋았었던 경험들도 양분이 됐고 나쁜 일들도 결국에는 지금 추억으로 이제 이렇게 썰풀이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결국에는 그 해외를 떠나보는 게 저한테 앞으로 약간 살아가는데 계속 되뇌일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 돌아올 때 이제 다치지만 않고 이제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모두 양분이 되니까 해외여행 다녀오신 거 추천드립니다. 다치지만 않으면 감사합니다. 좋은 말이네요. 마치겠습니다.